진도 많이 나오면. 진도요? 네. 진도는 항상 많이 안 나가는데요. 네. 애들이 없을 때 이렇게 나가는 거. 진도? 학교가? 뒤져. 돌아오면 네? 여기까지 나갔어요? 네 이렇게 뒤져보자. 이 뒤로 가면 이제 점점 좀 재밌어진다고 형이 재밌다고요. 할 얘기가 많죠. 점대칭, 선대칭 책이 없는 것도 쭉 사람들 다 해줄 거거든. 그러면 좀 재밌을 거야. 그런 것도 있어. 너희 중학교 때 그거 기억나나? y는 x제곱 여기에서 x로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했어.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그래프를 아니 이렇게 하자.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2 이동해. 그럼 어떻게 해? X만 해놨으면 x에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넣잖아. 그럼 말이 플러스로 이만큼 이동하는데 식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좀 이상하잖아. 고민해본 적 있나? 없나? 이런 거 생각해본 적이 없나? 왜? 이게 왜 저렇게 되지? 아니 y축으로 이동해봐. y축으로 플러스 3 같은 게 되겠어. 어떻게 돼? 플러스. y는 플러스 3이잖아. 근데 x는 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궁금해본 적 있나? 없나? 안 궁금하나? 안 궁금하나? 평행이동 가면 이런 것들을 나는 윗반 애들은 다 설명해 주거든.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이나 뭐 점대칭, 원대칭이나 뭐 새로운 것들을 더 할 겁니다. 너희들. 아랫반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것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xy랑 이 xy가 다른 xy예요.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럼 도형 이동 가면 알 거고. 자, 9번 이거 했나? 네. 어디까지? 이제 11분 하시네요. 아, 질문 있나요 혹시? RPM이랑 개념원리랑? 숙제를 좀 덜 해가지고. 니 진짜 아니 쌤 근데 이건 놀다 왔으니까 한 시간이 부족했어요. 진짜 세수라도 하든가 아니면 미리미리 하든가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내리가 이제 해야지. 막했잖아요. 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돼. 민트요? 쌤 근데 민트 동네요? 뭐지? 필수는 월 19, 총 30. 186, 188 모르겠어. 186 RPM인가? RPM 가보자. 준면이는 앞으로 맞겠지만 진짜 준면. 그 도현이는 주간 테스트 다음 주 거 해놓으면 네가 일요일에 와서 칠 거지? 언제 칠 거야? 그냥 수업 다음 주에 와서 칠 거야. 월요일에 저기 치고 목요일에 저기 치고. 수업 일찍 와서 치든지 뭐 하여튼 조절해서 치세요. 네. 주중까지. 그래서 주중에 치는데 주중에 치는 게 잘 안 되면 그냥 수업 시간에 갖고 와서 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테스트 왜 쳐요? 너희 얼마만큼 했는지 아니 너무 난이도가 너무 낮은데. 너무 쉽나? 아니 너무 진짜로 모르는 문제 하나도 없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너희가 푸는데 틀리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쉬운 난이도 내는 게 아니라 너희 중등 때나 그때는 다 똑같을 거야. 매스플랫 중하로 내거든. 대부분 중하로 내요. 매스플랫. 학교 시험 수준이 중하에서 중이거든. 학교 시험 기출. 그래서 중하가 그렇게 낮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공부를 자기가 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고, 근데 자기가 빈 개념이 생기면 틀리는 거란 말이야. 아니 저 아직 시험 안 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시험을 쳤는데 너희가 많이 틀리면 한 개를 틀리는 거야. 시험 4개를 쳤는데. 그래서 얘는 좀 쉽구나.
나는 조금 더 올려볼게. 근데 저 틀렸어요. 근데 몰라서 틀린 건 아닌 것 같고 아 틀렸어요. 모르겠다. 틀린 한 개 정도 틀리지 않았을까? 4개 쳤잖아. 2개밖에 안 쳤어요. 2개 친 거야. 월요일 2개, 목요일 2개 치려 했는데 목요일 날 학원 안 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치고 치세요. 하여튼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는 건 아니야. 시험 좋아했어요. 충분히 틀린 애들이 있다. 아이 아이가 심지어 제시를 걸랑걸랑 하는 애들도 있어요. 얼마나 어제 아그 대현이는 했어요. 지금 시험 치매 중에 제시 걸린 애가 없는 것 같아. 아니 대현이 시험 다 쳤어요. 네 쳤어. 2개. 몇 번? 186번. 표변면에 두 점이 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LM의 기울기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직선 N은 원점을 지난다. 두 직선 L과 N은 3분 AB 위에 점 P에서 만난다. 그러면 직선 L은 원점 여기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요 위에서 P점이랑 만난다. 그리고 직선 L과 M은 OAB의 넓이를 3등분하죠. 직선 L과 M은 3분 AB 위에 점 P에서 만난다. 자, 그럼 L을 하나 긋겠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 꺾고요. 원점 지나고 요 위에 있는 오른쪽 P점에서 만나는데요. 그리고 P점을 지나면서 M은 P점을 지나고 넓이를 3등분을 합니다. 넓이를 3등분 해야 되니까 요 N은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조금 더 기울기를 주고 잡을게요.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를 P점이라고 했고 여기를 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 넓이를 3등분을 하려면 여기를 1대2로 나눈 게 P점을 잡아주면 되죠. 그럼 넓이가 1대2가 됐어. 그럼 3등분 중에 하나를 가졌죠. 그리고 P를 지나면서 M은 3등분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얘를 반틈을 나누는 선을 그으면 되겠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얘를 M이라고 주면 되죠. 그러면 처음에 얘로서 3등분이 됐으니까 2대1, 넓이가 2대1이죠. 근데 얘로 요점을 지나니까 요점을 지나고 반반 나누면 되지. 여기랑 여기 길이 같게 만들면 되죠. 그럼 얘가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이게 3등분이 이렇게 되네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의 최대값은, 그러면 3등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 가능한 것 같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보면 2,0이랑 0,6, 2, 4, 5를 잡았을 때 직선의 3등분을 여기 말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잖아. 여기 1로 만들고 여기 1로 만드는 식을 잡아도 되죠. 그럼 요 점을 지나고 3등분이 되려면 요 점을 지나고 3등분이 되려면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를 2등분 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기울기 합의 최대는 얘는 기울기가 지금 작고 얘는 기울기 양수. 얘가 그래프가 이래서 그렇지 기울기가 음인가 본데? 기울기가 음수로 생기는 건데? 자, 이렇게 생긴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중에서 기울기 합의 최대인데 답지를 보니까 요게 기울기 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값을 지금 나올 수가 없는 형태인 것 같아요. 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한번 기울기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기울기를 찾으려면 2랑 6인데 1대2잖아요.
그럼 요 점은 3등분점이잖아. 그럼 요 점은 여기가 1대 2라는 건 이렇게 수선을 내려도 여기도 지금 1대 2가 되는데 말이야.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요거를 3등분한 것 중에 그러니까 3분의 2 콤마 그리고 여기 3등분한 것 중에 2개니까 4 여기가 3분의 2 콤마 3입니다. 그럼 L의 기울기는 예분의 1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다음에 6이죠 기울기. 요건 지금 기울기가 6이고요. 기울기가 6. 얘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요거를 지나면서 얘를 반대해야 되니까 1,0을 지나는 거죠. 요거랑 요거를 지나지. 얘의 기울기. 근데 네. 4가 없으면 4요? 여기가 지금 1대 2죠. 그럼 그럼 잠깐 여기도 1대 2고요. 이해는 저는 봐라. 여기가 1대 2잖아요. 그럼 얘가 어차피 수선을 다 내려버리면 얘도 다 닮았잖아. 여기가 1대 2면 여기도 1대 2죠. 그럼 여기가 지금 6이잖아. 여기 1대 2 되려면 여기가 4가 돼야 되죠. 여기 y가 4인 거고요. 그 x 좌표로 봐도 여기도 1대 2가 돼야 되지. 그럼 얘가 지금 2라는 점을 1대 2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그 좌표잖아. 근데 여기 0,6이랑 2,0 1대 1로 나누는 점으로 하면 4 안 나오는 나오지. 나와요? 0,6이랑 2,0을 지금 1대 2로 내본 점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3분의 2이고 3분의 12 3분의 2가 4잖아요. 요 점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도형으로 이용하는 건 더 쉬워가지고 어차피 비율이 똑같으니까 1대 2면 여기도 1대 2고 여기도 1대 2지 뭐. 이걸로 그냥 찾은 거예요. 암산이 되니까 이렇게 찾은 거고. 그러면 요 점이랑 얘의 넓이를 2등분 해야 되니까 얘의 중간이잖아요. 그럼 얘의 중간이 1,0이잖아. 아니? 요 선이 이 넓이를 2등분 해야 되죠. 요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여기 밑단의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2니까 1,0을 지나야 되는 거죠. 이라고요? 여기가 지금 2,0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 노란 선에 의해서 여기가 넓이가 1대 2가 됐지. 여기가 2라는 넓이를 또 반틈 나눠지잖아. 3등분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반틈이 나눠지려면 밑반의 중점을 지나야 되잖아. 0,0이랑 2,0의 중점이 1,0이잖아. 그럼 이렇게 지나야 넓이가 반반된다고. 그럼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얘에서 얘를 빼면 x 증가량은 y 증가량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에 안 나와. 지금 보기 보니까 이런 값이 나오는 최대값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라고 난 사실 보기를 보고 생각을 했지. 실제로 구해보면 그렇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이 값이.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모양이 될 거란 말이지. 최대가 나오는. 이 모양을 그려보면 여기는 여기 1대 2잖아요. 그러면 2,0이랑 0,6을 1대 2로 내려가는 점이죠. 그래서 3분의 4, 3분의 6 이렇게 돼서 3분의 4,2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가 2대 1이니까 이걸 x좌표로 봐도 2대 1이고 y좌표도 여기가 1대 2가 될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2대 1이면 2를 3분의 2만큼 갖고 있으니까 3분의 4고 6을 1분의 2로 갖고 있으니까 2잖아요 y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편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기울기는 L의 기울기는 얘에서 얘까지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럼 이걸 약분하면 2분의 3이 지금 기울기죠. 두 번째, 얘는 얘를 또 넓이를 2등분해야 되죠. 그럼 요 점은 얼마냐면 반반이니까 0,3이겠죠 지금. 그럼 0,3이랑 얘를 지나야지. 그럼 m의 기울기는 얘에서 얘를 빼면 x 증가량이 3분의 4고요. y 증가량이 여기서 요걸 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기울기를 더해주면 얘랑 얘를 더하면 4분의 3이 나오잖아. 여기 기울기란 말이죠. 1번이지. 화로 시대가 얘 아니면 얘가 나오는데 기울기가 최대니까 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 뭐 이거 보면 음수 나타오니까 이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또 88번도 88번. 두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 두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쟤는 지금 그래프가 기울기가 4분의 3 x절편 y절편 써줄게요. y 0 넣으면 준영 x절편 얼마니? x절편 얼마니? 3분의 4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4가 x절편이고 y절편은 1 마이너스 1 1이죠. 대충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오른쪽에 거는 x절편은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요. y절편은 플러스 4가 되죠. 플러스 4.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요. 그러면 얘를 좀 더 연장을 해서 y축으로 둘러싸인 요 삼각형, 이렇게 만드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 내심, 삼각형의 내심을 묻고 있죠. 내심은 뭐냐면 내심이 뭐지? 내점 안에서 안의 중심, 내점원의 중심이죠.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삼각형에 이거의 중심, 이게 내심이라고 하고 I라고 부르죠. 내심의 특징은 뭐냐면 원이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특징입니다. 설명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이게 원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이때의 특징은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이게 내접원의 특징입니다. 얘의 좌표를 구하죠. 얘의 좌표. 그럼 얘는 특징이 뭐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요 직선과 이 중심까지의 거리나 이 직선에서 이 중심까지의 거리나 이렇게 생각했네. 이 중심까지의 거리나 이 직선에서 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같다가 특징입니다. 그럼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이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했고, 요 직선이 지금 요니까 얘에서 얘까지 거리, 얘에서 얘까지 거리는 5분의 4A 3B 플러스 12, 이게 거리죠. 이게 거리고 이게 누구랑 같아요? 얘에서 얘까지 거리, 요거랑 같죠. 요 거리는 지금 자 양수로 잡으려고 마이너스로 잡자.
자, A, B를 양수로 잡아서 이렇게 잡을게요. 좌표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거리인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니까 절대값 씌우면 여기 거리가 플러스 A랑 같죠? 이거 되나?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가 또 누구랑 같냐? 얘랑도 지금 거리가 같죠? 얘랑도 거리가 같으니까 얘에서 얘까지 거리 5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3b 플러스 4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얘랑 같다라고 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8 이렇게 하나 나오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죠. 자, 이렇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를 넣었다 생각하면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이니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7b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6. 자, 그러면 A랑 B가 X, Y 위에 있는 거니까 X, Y 있는 거니까 X랑 Y라고 생각해보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인 거고 요 점은 X, Y로 주면 7Y는 7X 마이너스 16이니까 Y는 X 기울기가 1 위에 있는 거네. 근데 얘랑 거리가 같은 점은 요 직선 위에 있을 건데 이 점은 요 직선 위에 있을 건데 지금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직선 요거랑 요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거는 요 선도 있지만 여기 선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요선 두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두 선이 있는데 두 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으면 요렇게랑 요렇게 위에 같이 있잖아. 그럼 이 점은 요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고 요 위에 있는 점은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죠. 그래서 두 개가 직선이 요거랑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기울기가 지금 양수잖아요. 그럼 지금 음수 나오는 형태는 아니고 지금 양수 나오는 요 형태가 지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맞는 거고요. 요게 맞다는 거는 지금 그래프가 얘 있을 때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붙어 있는 요게 맞다는 거네. 그리고 좌표를 하나 더 보면 자, 여기에서 얘를 하나 갖고 올게요. 마이너스 4a 3b 플러스 12가 풀마 5a가 되겠네. 절대값 빼면 그럼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12 여기 하나 있고 마이너스 5일 때는 a 3b 12는 0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xy 형태로 생각하면 9x 3y 12 그러면 아니 여기서 이렇게 잡자. 계산도 얼마나 쉽긴 한데 지금 요게 맞으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AB를 찾아보고요. AB를 찾았을 때 요쪽 B를 내가 잘못 잡았네. B 플러스
플러스 B로 가버리잖아. 저값을 하나 따르면 얘랑 얘를 봤을 때 계산하는 거 한번 볼게. 188. 가게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가게 이등분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므로 지금 내가 B를 좀 잘못 잡아가지고 B를 좀 잘못 잡아. 자, A랑 봤을 때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기울기를 마이너스 A랑 플러스 B로 잡아야 되거든. 여기가 Y 값이 플러스잖아. 지금 잘못 잡아서 헷갈린다. 어쨌든 계속 해보자. 나오겠지. 요걸 생각하면 마이너스 9x 3y 12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러면 3y는 9x 마이너스 12 y는 3x 마이너스 3. 자, 얘를 좀 보면 x 3y 플러스 12는 0, y는 마이너스 3x. 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첫 번째에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을 보고 있으니까 두 개가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올 거라서 기울기가 좀 양수 중에서도 살짝 커야 돼요. 지금 기울기가.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 중에서 살짝 크니까 이게 3x 나오는 요 기울기가 지금 맞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랑 요게 나오는 게 맞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 한번 해보면 7에 16 마이너스 9. 자, 3으로 약분하고 맞춰야 되니까 7을 곱할게요. 7, 3, 21 7, 7, 4, 28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한번 시켜주면 얘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14a 빼면 날라가고, 빼면 마이너스 12 넘기면 12. 그럼 a는 7분의 6. a에 7분의 6을 넣으면 7분의 6 마이너스 6 7b 16 7b는 10 마이너스 10 b는 마이너스 7분의 10. 이렇게 b가 나오고 a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a는 지금 양수라고 줬으니까 이 좌표가 마이너스 7분의 6이고, b는 지금 마이너스 7분의 10이니까 이게 7분의 10 이렇게 올 거고. 자, 내심의 좌표를 a, b라고 했죠. 그러면 이 좌표를 지금 a, b라고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a, b라고 하면 예분의 a니까 7분의 10분의 7분의 6 이렇게 하면 되고,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 맞나 지금 다? 여기 나와요. 여기서 지금 했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직선 얘랑 얘랑 두 개 있으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만들면 결국 요 직선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그래프로서 요 직선 하나 찾고, 그래프를 안 찾으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래프를 다 비교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 중에 지금 플러스 나오는 걸 찾으니까 여기랑 요거랑 요거 두 개 나왔었는데 플러스 되는 걸 찾으니까 요거 중에 플러스 되는데 요거 뭐 기울기.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이 직선이랑 요 직선을 비교를 했으니까 두 직선을 비교하면 두 개의 중간을 지나는 게 여기랑 여기 직선 두 개 나오니까 그 중에서 요 직선 찾아야 되니까 기울기 양수인 걸 찾았어.
그래서 얘로서 찾으니까 기울기가 3인 거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 하나 나오고 그래서 요게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요게 3이니까 기울기 3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 3 위에 있는 요 직선을 갖고 와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연립시키니까 AB가 이렇게 나오네. 요점으로서. 됐죠? 자 그럼 개념 완료 가겠습니다. 몇 초까지 했죠? 이제 80, 70. 70초. 뭔가 직선의 위치가 앞에 내용이랑 비슷한데 함수의 교점은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볼 때 했던 내용이죠. 볼 때 했던 내용이죠.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양수, 음수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양수부터 달라져요. 그거 말고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의 뜻은 없어요. 함수의 교점, 함수의 교점이 뭐랑 같지? 함수가 뭐였어? X 그래프요, 그래프. 그래프의 교점이 방정식의 뭐랑 같죠? 근이랑 같죠. 근 중에서 실근이랑 같습니다. 아, 기억났어요. 허근은 안 같고요. 실근이랑 건 같아요. 허근은 함수 좌표평면의 표현을 못해요. 저는 이제 복소평면이라고 기하 가서 배우는데 요즘 기하를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근만 함수 위에 표시를 할 수 있는데 함수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알지? 네. 이건 내가 고1 코 수업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이 학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야?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입니다. 자, 원이 있어요. 지금 원 배우고 있으니까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원이랑 안 만날 수도 있고 원이 있는데 직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원이 있는데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교점이 없죠, 함수에서. 방정식의 실근이 없단 말이죠. 근이 없단 말이죠. 근이 없다는 거는 두 개의 판별식을 썼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거 너무 작다? 너무 작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판별식이 0. 근이 한 개니까 이렇게 되죠. 교점이 두 개죠. 실근이 두 개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2번을 좀 더 많이 쓰는 데라네. 원의 중심이 있죠.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 D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이 D를 구할 수 있고, 그럼 반지름은 여기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D랑 R 중에 누가 크다? D가 크지. 이걸로 풀 수도 있고요. 얘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랑 반지름이랑 같죠.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고요. 판별식으로도 풀 수 있고 얘로도 풀 수 있어요. 얘는 거리 D가 R보다 작다로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건데 문제를 보면서 할게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접한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니? 네. 원에 있어요. 원의 중점이 얼마입니까? 네. 정말 0,0이죠.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겠지. 근데 뭐 아무 때나 뜯고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접한다를 쓸 거예요. 접한다는 거는 첫 번째 어떻게 풀 수 있다 했어? D는 아 D는 R. 아 그렇지. 판별식 D는 0이다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쓸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이렇게 푸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둘 다 하시고 1번부터 풀어볼게. 판별식이 0이라는 건 y자리에 x 플러스 k를 넣을 수 있죠. 지금 y가 x 플러스 k니까 y자리에 x 플러스 k를 넣을 수 있죠. 이렇게 만들면 계산하면 2x제곱 2kx k제곱 넘기면 2 이렇게 나오죠. 방정식 됐잖아. 지금 방정식이죠. 아니? 방정식이 됐는데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를 써야 되니까 4분의 D도 알죠? 4분의 D를 쓰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 그럼 K가 풀마 2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즉 접할 때에 얘의 값이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절편은 마이너스 2 하나 있고요 플러스 2 하나 있고 이렇게 K 값이 두 개 나온다 이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었고요. 그러면 판별식이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맞는다고 돼 있지? 두 점에서 맞는다는 건 얘가 이쪽으로 더 들어온단 말이잖아. 그럼 K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커도 되고 2보다 작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K가 2 사이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접하는 걸 기준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건 절편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하면 되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커지면 되죠. 됐니? 1번을 이용해서 풀었고요. 두 번째 2번을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거리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오직선. 오직선이랑 0,0까지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죠. D 어떻게 구하니? 네.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 D를 어떻게 구해? 저 만나지 않는다요. 아니 접한다. 접한다를 판별식 이용해서 지금 풀었지. D는 R이다를 이용해서 풀 거라고. 그럼 지금 D를 구해야 되잖아. D라는 거는 직선과 점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D. 완전 조금씩 만드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풀면 돼. 어떻게 구해? 모르겠어. 시험 쳐도 어떻게 맞췄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나? A 이렇게 A 플러스 B A 제곱 플러스 B A 제곱 플러스 아닌가? 아니 근데 너는 지금 못 따라왔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거예요. 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잡는 거예요. 디스턴스의 줄임말이에요. 이 D를 어떻게 구했어? x a 제곱 더하기 근데 ax가 절대값 ax 더하기 by 플러스 10. X, Y에 얘를 대입하니까 AX1, BY1, C 이 거리였죠.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면 지금 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중점.
원의 중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할 수 있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이랑 같다를 써서 풀 거라고. 그러면 이 직선에서 이 선까지 거리 어떻게 구하냐? 1 더하기 무슨 1 더하기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절대값 K 절대가 K 이렇게 오죠. 얘는 루트 2분의 K죠. 아 물론 풀마. 이게 지금 누구랑 같냐? 반지름이랑 같은데 반지름이 지금 얼마야? 루트 루트 2잖아. 그럼 K라는 것은 얘를 넘기면 풀마 2가 되죠. 루트 2 루트 2 곱했으니까. 그럼 K가 풀마 2니까 여기 K 풀마 2인 게 나오죠. 똑같이. 근데 이게 계산이 짧잖아요. 복잡해지면 차이가 더 크거든요. 이게 계산이 보통 쉬워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풀 때가 좀 더 많은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알고 있으라고. 그럼 접할 때의 K가 요거랑 요거는 거 나왔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그럼 절편이 지금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만나지 않는 데는 멀어져야 되는 거죠. 밑에 확인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밑에 그 확인 체크 푸시고 풀고 나면 쉬어도 돼요. 다음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요것만 조금 떼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요 도형을 한번 떼서 보면 이건 여기죠. 자, 현의 길이, 현의 길이. 자, 요런 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으면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거리 D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원을 알기 때문에 반지름도 알지. 그럼 내가 요만큼 길이를 K라고 하면 K 길이 구할 수 있죠. 밑에 받았으니까. 그래서 2K를 하면 여기가 현의 길이가 되겠죠. 현의 길이를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번 다음 유형이에요. 원이랑 직선이 만났습니다. 원은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충 그릴게요. 마이너스 2로 만났어요. 그 다음 현의 길이를 구하래. 이 현의 길이는 내가 D 구할 수 있고 반지름 아니까 현의 길이 구할 수 있다. 계산 D부터 구하겠습니다. 요 직선에서 마이너스 1,1까지 요점까지 거리죠. 어떻게 구하니? 요 직선에서 요점까지 거리 루트 5분의 루트 5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그렇게 되죠?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니까 5 여기가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D가 지금 루트 5고요 반지름은 준영 얼마니? 반지름 얼마니? 원의 반지름 얼마니? 원의 반지름 여기 있겠죠? 저게 R이다. 저긴 R 제곱이잖아. 아, 2루트 2. 2루트 2가 되지. 그러면 요게 길이는 요거 루트 8에서 루트 5를 뺐으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 하는 길이가 되겠지. 그냥 그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접선의 길이 접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바퀴 한 점에서 접하는 거는 접선
얘는 접선이고요. 여기 만나는 이 점을 뭐라고 불러요? 접점. 접점. 접하면 특징이 있는데 접하면 특징이 뭐게?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도 있는데 반지름. 접할 때의 특징. 접할 때는 여기가 90도를 이루는 게 특징이 있죠. 알지? 중3 때 하잖아 이거. 원과 직선의 위치, 원과 직선에서 해보잖아요 중3 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거리가 D가 되겠죠. 그리고 중3 때 배운 거에 이런 특징도 있어요. 원바퀴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긋잖아. 그럼 이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있죠. 왜 같냐면 여기가 90도니까. 근데 여기는 반지름이라서 두 변 길이 같죠? 여기랑 여기가. 그러면 여기 한 점을 여기랑 여기를 연결해 보면 두 개가 합동이 되잖아. 합동이기 때문에 요 변이랑 요 변 길이 또한 같아지죠. 그러면 여기 길이를 뭐 x라고 할 거야?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고 반지름 아니까 x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길이. 자, 여기까지 그었습니다. 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완전 제곱식으로는 안 되겠다. 4 빼고 1 빼면 5 뺐어요. 5 빼면 제를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중요한 반지름이 얼마나? 2. 반지름이 2고요. 중심은 얼마니? 자, 중심은 얼마니? 원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를 애매해하면 안 되지 않을까? 아, 이 원에서 3,2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다 했으니까 3,2가 원 밖에 있다는 소리겠죠? 왜냐면 여기서 접선이 생겨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은 여기도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겨요. 이렇게. 특징은 90도를 이룬다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변 길이도 같고요. 이 접점을 T라고 했을 때 PT의 길이를 구하시고 요 길이를 구하래요. 이 길이는 이렇게 그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여기 반지름이 2점. 제곱에서 제곱을 빼면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 자, 거리의 최대치수는 이렇게 볼게요. 원에서 얘랑 거리가 최대인 점이랑 최소인 점을 어떻게 찾을래? 그럼 최소인 점은 얘를 쭉 옮겼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점이잖아. 그 점을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그어서 찾으면 돼요. 왜냐면 얘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접하지. 근데 내가 접할 때의 특징은 90도라고 했잖아.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그대로 평행하게 왔을 때가 지금 접할 때고 요만큼의 거리가 최소의 거리가 돼야 되죠. 최대의 거리는 원 위의 한 점에서 얘까지 최소의 거리는 얘고요. 최대의 거리는 얘를 연결했을 때 요만큼 거리가 최대의 거리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점보다 이런 점에서 이까지 거리보다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그럼 이 최대 최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최소의 거리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했을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 내가. 이 D에서 여기 반지름 R을 빼면 M이고요. 최소고요. 최대는 D에서 반지름 R을 더하면 최대가 되죠. 그래서 원 위의 한 점이랑 직선까지의 최소랑 최대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자, 얘를 보니까 원이 이렇게 생겼고요. 사랑을 빼면 5를 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이 1,-2에서 요 직선, 기울기 1인 직선 x-y 이까지의 거리의 최대치수. 요만큼이 최소고 요만큼이 최대가 된다고.
준영아, 최소가 어떻게 돼요? 저거 D 마이너스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뭘 빼면 되냐? 반지름을 빼면 최소고, 최대는 D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된다. 너 구할 수 있다. 자, 밑에 확인 체크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지금 다 됐나? 어려운 거 질문하고 됐으면 넘어가고 됐나? 자, 넘어갑니다. 공통 접선의 길이
특정돼 있는데 요거 좀 볼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이 두 개가 있어. 예를 들어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공통인 접선이 생기잖아요.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할 거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했을 때 접한다는 건 얘가 90도라는 뜻이고요. 그럼 얘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갖고 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길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준단 말이야. R1이랑 R2는 줘요. 길이를. 요건 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평행하게 두면 얘가 90이니까 요만큼 길이가 R1-R2라서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마찬가지야. 원이 두 개가 있을 때 뭐 어떻게 선을 그으면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접할 때도 특징은 여기가 90도라는 게 특징이니까 궁금한 거는 요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저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 라고 생각해보면 요 길이를 이렇게 옮겨왔어. 옮겨서 이렇게 하면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나 똑같단 말이지. 알았어요. 여기 길이는 결국 여기를 R1, R2라고 하면 여기가 R1 플러스 R2 두 점 사이에 두 점 사이에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알고 요거 알면 여기 길이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인사님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없어요. 아니 여기 특강으로 나오길래 원래는 그냥 수업 때 있었는데 특강으로 자,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공통인 접선. 자, 3, 마이너스 2 하나 있고요. 0,0 이쯤에 하나 있겠네요. 0,0 이렇게 있어요.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 공통 접선이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뭐 아무데나 끼면 되겠죠. 그럼 특징은 여기 90, 여기 90. 근데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1이고요. 여기는 반지름 길이가 지금 2로 주어져 있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 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차피 x를 구하면 이렇게 끄면 여기가 x가 될 거고, 그리고 두 점 아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요 거리 d 나오죠? 그럼 요거 나오고 여기 길이는 2인데 그만큼이 1이니까 여기 길이 1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이랑 같다 해서 x 값을 구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풀면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 내용 아니고요. 계산을 해보시면 됐고 넘어갈게요. 뭐 실력업에 조금씩 무리하는 문제가 보이네요. 일단 자, 접선의 방정식. 자, 이거부터 조금 잘 보셔야 된다. 여기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가장 크게는 이렇게 나눌게요. 원 위의 점과 원 밖의 점. 자, 원 위의 점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할 겁니다. 기울기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과 한 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원이 있어요. 원 위에 원의 직선이 하나 있어.
이 직선을 내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원 위에 요 직선에 얘를 접하는 선이라고 해서 얘를 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원에 접하는 선이잖아. 이 접선에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니? 언제? 기울기 주어질 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공식을 하나 알려주면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언제 쓰는 공식이냐? 기울기 할 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내면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은 1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요. 기울기가 1이라고 하나 주어졌어. 그러면 원에서 접하는 선인데 기울기가 1이 돼요.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요 얘기거든요. 구하는 방법은 공식으로 쓰면 이거예요. y는 m이 기울기거든요. 기울기가 1이잖아. x r은 뭔데? 반지름이잖아. 1 그러면 루트에 m이 1 더하기 1 이게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니까. 원에서 기울기 1인 거는 여기 두 개 있을 거니까 절편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몰라 무슨 있잖아요. 그래서 유도도 해줄 겁니다. 지금 유도를 할 거고 유도를 하면 이렇게 돼요. 원은 x제곱 y제곱은 r제곱. 그래서 얘를 기울기가 m인 직선을 하나 줬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하니? 라고 했을 때 이건 지금 유도입니다.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지. 접할 때 특징이 뭐라 했어요? 수직 90도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자, 이 직선은 일단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줄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이면 여기 요 직선인데 요 직선이 0,0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이랑 같잖아요. 얘는 특징이. 그래서 얘가 0,0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이거지? 요 직선이 0,0까지의 거리인데 어떻게 이거? m제곱 루트 루트에 m제곱 플러스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에 절대값에 n 요렇게 오죠. 이게 뭐랑 같아야 돼? 반지름이랑 같아야 되죠. 반지름이 r 이렇게 되죠. 그럼 절대값 n이라는 건 r에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절대값을 꺾이면 여기에 풀마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n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n, n자리에 넣으면 y는 mx, n자리에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되죠. 이게 이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유도를 했는 거거든요. 원 위의 점에서 원 위의 점에서 기울기를 알 때랑 한 점을 알 때 두 가지로 지금 공식을 줄 거고요. 첫 번째 공식은 이런 방식으로 유도가 되고 요거는 외워주세요. 그렇죠? 씁니다 좀. 두 번째 한 점으로 볼게요. 원밖에 점은 절로 가고 원밖에 점. 자, 원위의 한 점을 알 때 얘는 이런 거죠. 원위의 한 점을 알아요. 내가 얘를 x1, y는 1이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접선이 하나 생기잖아.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도 일단 공식부터 할게요. 공식을 하면 x1x 더하기 y1 y는 r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봤을 때 0,0이고요.
마이너스 3이다. 원 위에 한 점을 줬죠. 그럼 요 접선의 방정식은 x1, y1이 여기 있잖아. 4x 마이너스 3y는 25. 여기 요 접선의 방정식이. 원이 있는데 원 위에 한 점 알잖아. 그 접선의 방정식을 바로 구할 수 있다. 그 공식이 얘. 얘를 유도를 해볼게. 유도를 해보면 특징 접하고 있으면 특징이 90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원을 하나 잡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0,0이니까 얘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얘의 기울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x1분의 y1 이 기울기죠. 그럼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얘랑 얘랑 수직이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y1 y1부터 마이너스 y1분의 x1의 기울기가 되죠. 그리고 얘는 지금 기울기는 요거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면 x1, y1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써줄 수 있죠.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y1을 곱하면 y1, y x1 정계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1 제곱 여기 y1 곱해졌으니까 y1 제곱 마이너스 어디 가나 마이너스 여기 붙어있고 마이너스 어떻게 볼 수 있나 x1 제곱 y1 제곱 얘가 뭐냐면 얘가 이 위의 점이죠.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잖아. 여기 대입하면 x1 제곱 y1 제곱은 r 제곱이랑 같으니까 얘가 지금 r 제곱이랑 같죠. 그럼 얘를 넘겨주면 x1x 더하기 y1 y는 r 제곱 이렇게 공식이 나오죠. 그 공식이 이겁니다. 다 뭘 이용하는 거냐면 접하면 90도잖아. 다 그거 이용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원 위의 점을 기울기를 알 때는 이 공식을 써서 구하면 되고요. 이 접선을 한 점을 할 때는 이 공식을 써서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요 얘기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이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원에 접하고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라. 그럼 이 원 0,0인 원에 접하고 얘랑 평행하대. 기울기가 얼마란 말이야? 기울기가 같다는 말이잖아. 평행. 그럼 기울기가 얼마 돼야 돼? 기울기가 2 돼야 되죠 지금. 괜찮아. 네. 기울기 2 되는 거니까 기울기 2 되는 접선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 수직이랑 뭐 이용해서 찾아야 되는데 공식 있잖아. 이 공식 쓰면 된다고. 기울기가 얼마라고? 한 자리 2 넣으면 된다고. y는 2x r이 지금 얼마야? r이 지금 2죠. m이 지금 얼마야? m이 기울기니까 2지. 그럼 4 더하기 1이니까 5죠.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이가 공식으로서 그냥 쉽게 나오면 된다. 근데 뭐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공식 아니어도 다 그냥 넣어서 찾아도 돼요. 구할 수도 있는데 이거 못 찾고 있으면 시험 끝나겠지.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 알 때는 그냥 바로바로 구하는 걸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이 있어요. 0,0이고 원 위에 한 점을 알았죠. 얘. 그러면 원 위에 한 점, 요 점에서의 접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2x 플러스 2x 플러스 y 플러스 b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아니 이게 r 제곱이죠. 요거는 r 제곱이니까 얘는 r 제곱이 5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게 요거랑 똑같으니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5면 되죠. 그래서 원위의 한 점 알면 그냥 바로 접선이 나온다. 힘들게 막 기울기 찾고 그러면 요 두 점으로 기울기 찾고 그러면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나오고 이 기울기 지나고 2분만을 지난다. 그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공식을 안 쓰면 x증가량 2고 y증가량 1.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2분마 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난 공식 넣어가지고 이렇게 푼다. 복잡해지면 이게 더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 그리고 공식 하나 시켜야겠네. 공식 두 개 외웠습니까? 지금 외우세요? 공식 두 개. 시계. 기울기 하나. 주면 한 점 할 때. x1x 플러스 y1y 네 알죠? 그 기울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알겠지? 공식 두 개 외우세요. 네. 두 가지로 문제를 풉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려고 보니까 207번에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가격비가 45도래. 이게 무슨 뜻일까? 탄젠트 사실 탄젠트 45. 기울기가 45도 이 말이잖아요. 뭘 준 거게 이거? 기울기. 기울기가 얼마다? 탄젠트 사실 탄젠트 45가 얼마인데? 1, 2 1. 탄젠트 45가 1이지. 뭐? 기울기가 45도를 줬다는 건 기울기가 1입니다 라고 준 거라고요? 아, 알았어요. 자, 그러면 가게 크기가 60도라고 줬어요. 이건 무슨 말이야? 3분의 루트 3 루트 3 기울기가 루트 3 루트 3이에요. 60도로 만난다는 건 여기가 60도라는 말이죠. 60도로 만난다는 건 생각해보면 직각삼각형 생각하면 60도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대 2가 특징이잖아요. 기울기가 루트 3이 되죠 지금. 탄젠트 60을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을 준 겁니다 이거. 기울기 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89 한번 해보자 이거. 85죠. 확인 체크 해봅시다. 화장실 갔다 왔다
네네. 뭐? 저 윈터 월화수목금 하는데 월목 그렇게 맞다. 이 월목 그 영어 만다 했잖아. 이게 영어는 선생님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 주에 만나서 말해봐야 돼요. 뭘? 저희 월목이랑 학은 나눠가지고 뭐 월목은 월목 문제 풀고 화목이에요. 네. 근데 그 윈터가 지금 바뀌고 있어서 바뀔 것 같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당일 시험 치고 당일 풀이를 할 것 같거든. 그래서 네가 만약에 화금을 못 오잖아? 그러면 금액만 받을 거야. 원래 거에 그냥 5일 중에 3일밖에 못 오잖아? 그냥 5분의 3을 받기로 했어. 다 하고 싶은데 가고 싶으면 네가 근데 시간을 빼와야지. 언젠가 왜 무조건 10시부터 1시까지가 나오잖아요. 오전 10시부터 1시. 그리고 대수 하은쌤 저번에 말했었잖아요. 1시부터 그러니까 화금 안 되면은 영어 갔다가 와가지고 와서 하고 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원래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게 안 되는 게 화금이 아니라 월목이야. 아마 화금일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려냐면 월목이 문제 풀고요. 화요일 날 풀이를 하려고 했어. 월요일 문제만 풀고 화요일 풀이만 전화할 거. 이렇게 하려고 할 거야. 근데 네가 화금 못 온다 했으니까 그러면 니는 이때 문제 풀고 월목 때 풀이를 쭉 하려고 했었지. 근데 지금 이게 없어도 바뀌었으면 월요일 문제 풀이, 통과 풀이, 화요일도 문제 풀고 풀이하고 이렇게로 지금 바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날 못 오면 그날 못 오는 건 그냥 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때 무조건 시간을 맞춰서 와야지 들려. 열정적인 쌤들이 저 시간 더 내가지고 따로 해주면 안 돼요? 윈터는 그 특강에 비해 금액이 엄청 싸거든요. 원래는 그거 하면 2배는 받아야 되는데 거의 원래 받는 금액의 반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윈터는 금액을. 그래서 이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을 더 내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손을 되게 감수하면서 영상하는 거 같아요. 대신 월화 목금이 연계성 크게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 풀이 기출 풀이기 때문에 이제 연계성 크게 없고 안 되면 빠져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한 반에 한 10명 정도 될 거라서 보강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한두 명 때문에 새로 3시간을 수업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 수요일은 아마 오답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오답 정리. 월화 목금 때 했던 거 오답 정리. 그 위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풀이는 올려줘요? 풀이 영상 모의고사 풀이는 아마 다 올려줄 거예요. 기출도 올려줄 확률도 높고. 그러면은 화금 안 된다고 하면 월요일 날 화요일 할 분량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혼자 풀고 강의하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좀 똑같이 가는 거잖아요. 돈? 그러면은 돈은 좀 줄여달라고 해볼까? 돈 그러니까 화금 안 받는 걸 화금 돈 안 받는 걸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돼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냥 영상 풀이만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 근데 네 이것도 하고 대수 특강 들어가고 원래 치는 거 다 치고 그러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거예요. 저 숙제 덜 해도 되잖아요. 숙제를 못해도 듣는 게 2등하는 거죠. 요거? 지금 이거는 숙제가 없다. 일단은 그날 풀고 풀이하고 풀고 풀이하고 가서 풀고 풀이하고 가서 풀고 풀이하고 딱히 숙제
시간 안 나오고 밑에 반은 뭐 낸다 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거보다 뿌리 반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려워요. 그냥 모르고 3월. 그럼 3번 이런 거 얼마겠지?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 근데 수학의 시간을 진짜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지? 기본적으로 고등 전체 과목을 생각을 했을 때 한 반쯤은 수학에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전 과목을 다른 거 뭐 국어, 영어, 과학, 사회 모든 과목 합친 거랑 같은 양의 시간을 쓰는 게 대체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 보면 수성고 있는 학원들 윈터 보면 윈터 시간이 수학 윈터 시간이 영어, 국어, 사회, 과학 합친 시간이랑 거의 동일해요. 수학 윈터 시간. 기본적으로 수학이 다른 과목보다 시간 수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 사실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약간 신의 쪽 살거든요. 시내? 근데 그러니까 그 형 엄마가 이 학원 원장님인데 대부분 열정 있는 애들은 고1 들어갈 때 고3까지 전과점 다 떼고 여러 번 돌리고 나서 오는 애들이라고. 진짜 수성구는 그만큼 하는 애들 좀 있죠. 이쪽이 없어서 그렇지 하는 애들이 없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 사람 겁나 열심히 해요 진짜. 근데 이제 나는 사실 근데 3년처럼 그렇게 선행하는 거는 따라오는 애는 솔직히 별로 없어. 2년 3년 선행했는 애들 중에 선행 제대로 된 애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상위 1% 안에 드는 애들 말고는 3년씩 선행하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3년 선행은 사실 나는 추천하지 않아요. 3년 선행에서 진짜 따라오는 애 진짜 내가 손에 꼽을 정도로 봤거든. 다 의대 지망하는 애들. 의대 그냥 지망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대 갈 가능성이 있는 애들. 정선행 나온 애들은 3년 해서 따라가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중학교 때 많이 좀 했다. 3년 선생 못 따라가요. 3년은 할 게 아니고 1년은 웬만하면 거의 다 따라가고 한 1년 반에서 2년 한 1년 반 정도까지 거의 다 따라가고 그 이상 선생은 사실 진짜 잘하는 애들 말고는 따라가는 애들 별로 못 봤어. 3년 선행 이런 것까지 그러진 않았어. 내가 3년 선행하는 데 좀 봤거든. 고등학교 올라가서 새로 공부하는 애들 천재야. 이거 하면 좋아요. 어? 선행 3년치. 3년치 해서 그거를 수학하면 좋지. 왜냐면 네가 고등 올라갔어. 원래 수학의 시간은 진짜 50%잖아요. 근데 수학이 다 돼 있어. 수학은 내가 10%만 써도 된다. 그러면 딴 과목 공부할 시간 많잖아요. 그럼 너는 성적을 쉽게 올릴 수 있는 거지. 수학 만들어져 있고 딴 과목은 금방 오는데 좋지 뭐 당연히. 그냥 그러면은 방학 때 1년치씩 해놔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방학 때 1년을 땡겨 놓는 거?